인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여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인류사 주제입니다. 인류사 주제 두 번째죠. 오늘은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오늘은 언어입니다. 언어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인류사의 모든 인간들이 쓰는 언어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언어라고 할 때 언어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다룰 거예요. 인간이 언어를 언제 했느냐 즉 언어가 뭐냐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개념적으로 어떤 틀을 갖고 있어요. 언어가 뭐냐 문자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언어, 문자 언어와 문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제가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마침 이 내용을 갖고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어디에서 참조하냐면 유튜브에서 검색에 71칸 띄우고 71칸 띄우고 1022 한 칸 띄우고 001에서 지금 149번째까지 현재 149번 이게 뭐 200번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또 더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 내용에 뭐 처음부터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 갖고 지금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149번까지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언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똑같이 매일매일 새벽에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뭐 그 똑같은 주제를 갖고 한 건 아닌데 언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돼. 다 드러나야 지금 뭐 언어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도 못 다룬 내용들이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언어란 주제만 갖고 한 30분 조금 더 넘게 이제 강의를 일정 강의 형식으로 하는데 주제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언어와 문자 간에 언제 관계가 있느냐? 또 언어 중에서 차별이 되는 전 세계 언어가 많이 있는데 전 세계 언어를 하나로 어떤 언어다 영태로 이야기한다면 그거하고 구분되어지는 두 종류 언어가 있다. 두 종류. 여기에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에 나오는 이 위치가 있는데 한글은 도대체 왜 다른 언어하고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또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언어라는 묶음 안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춤을 추잖아요. 춤을 췄다. 오래전부터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춤을 췄다. 이게 언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문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느냐? 뭐 그림 같은 거. 그림의 시작은 언제부터 됐느냐? 그림이란 뭐냐가 아니에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는 게 아니고 뭐 어때요? 지금 회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이란 것은 어떤 연유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제사제도. 옛날의 제사제도는 어떤 형태로 무엇을 어떤 문자형으로 하는 거냐? 안 그러면 뭔가 말을 하기 위한 게 언어를 나타내는 거냐? 이 제사제도가 있죠.
아까 춤 이야기했는데 음악, 음률이 붙어 있는데 이 음악이라는 거하고 언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관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음악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림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춤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아주 그러니까 인류사에 가장 멀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있으면은 시작할 때 춤이 언제부터 시작된다. 지금부터 이걸 춤이라 하자. 정의하고 춤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뭔가 나타냈더라면요. 이런 말 안 나와요. 문자. 언제부터 했느냐. 지금부터 이걸 문자로 간다. 그래서 문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게 기록에 남아있고 전통에 남아있으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 우리가 주제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또 뭐냐니까. 언어와 국가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언어와 국가. 한때는 영어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용어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영어가 그래 될 것인데 아무리 영어가 확산돼도 영어권을 쓰는 나라에 기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도대체 뭐냐?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는데 나라 땅덩어리에 언어는 통일되어 있느냐? 만약에 중국의 저 땅덩어리를 언어 요소가 있어서 분해된다든지 안 그러면 막 완전히 독립적으로 각각적으로 또 떨어져 나올 수 있는 단위는 어느 단위가 될까?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인류사에 대한 예측, 언어 부분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궁극적으로 모든 언어 중에서 각 나라 쓰고 있는 언어 중에서 지난데 아주 강했던 라틴어나 헬라어, 라틴어 이 계통을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다가 영어권 넘어온단 말이에요. 한때는 불어가 융성하는 게 했던데 스페인어, 불어 지금 남미 쪽에 가보면은 포르투갈어하고 스페인어하고 지금 어쩌면 경쟁하는 것 같아요. 남미 전체는. 브라질만 빼고 나면 남은 전부 포르투갈어인데 그 언어가 전체 국가를 전체 남미 대륙을 다 분할하고 있는데 국가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언어 통일이 되면 다 통치가 될 것 같은데 나라 통치는 안 된 거고 또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지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통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될까? 언어를 통해서 앞으로 인류사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어느 언어가 전 세계 언어의 공통어가 될까? 영어일까? 중국어일까? 인도어일까? 이런 요소란 말이에요. 한 나라에도 필리핀 같은 나라에는 따가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언어를 쓰잖아요.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섬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나라도 섬나라는 섬나라인데도 워낙에 강한 어떤 통제력을 해가지고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본의 히라카나라 하는 일본의 어떤 알파벳이죠. 그걸 다 통일시켜 나오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언어가 주는 인류사 전체에 주는 영향은 있는데 이게 분명히 시작이 된 데가 있으면은 이 계속 이런 거 퍼져 있는 거냐? 앞으로 전국적으로 어디서 끝이 날 거냐? 이런 것까지. 언어의 마지막은 뭘까? 시작은 아주 적게 시작했겠지만 언어는 근데 지금 현재 너무너무 방대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전부 다가 자판화가 돼가지고 어지간한 언어는 인터넷에서 바로 번역이 돼가지고 바로 언어로 다른 나라 언어인데 바로 번역이 바로 돼 들어가 버려요.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 발전할 건데 결국 발전해서 갈자면 언어가 자꾸 뭉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은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언어가 다른 언어하고 뭉친다 할 때 자기가 쓰고 있는 언어에 앞으로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개연성을 본다면은 지금부터 바꿔버려야지. 바꿔놓은 것이 훨씬 그 국가의 이득이죠. 이런 요소로 볼 때 가장 위기적인 것이 바로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큰 땅덩어리라도
이게 분해될 수 있는 요소에는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중국은요 제일 취약한 거예요. 덩치 크다고 뭐 큰 소리 뻥뻥 치는 것들도 언어에 들어가 버리면 자신감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에 언어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어떤 시작부터 여러 딱 실미를 잡고 있는데, 오늘 요 긴 내용을 주제가 하나하나마다 긴데 다는 못하고 한 3가지 정도 주제만 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벌써 이야기한 지 10분이 지났네. 첫 번째 그 주제가 언어락 할 때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언어와 문자입니다. 언어와 문자. 언어 문자. 요 관계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한글이에요. 한글과 타, 여타 언어, 타 언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춤, 아까 춤,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음악, 제사행위, 고대입니다. 고대. 요즘 뭐 이렇게 이미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어떤 관습화된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단군 어떤 시대 때 그때 제사는 오늘날 개천절에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건 단순히 제사냐 이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틀이 잡힌 그런 제사냐?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볼라도레스 같은 그런 행위.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무슨 축제로 그냥 막 보여주는 어떤 그 관광객으로 해서 개발됐던 관광객을 위해서 개발하는 어떤 하나의 뭔가 행위 예술 형태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런 부분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각 나라마다 다 있거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어떤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문화다 하는 그 요소예요. 여기 언어적인 어떤 요소가 예술이라 하는 내용을 통해서 흘러오는 이 언어적인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잡고 있으면요, 그 나라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찾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각국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미래, 우리 언어가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려고 하면 지금 포기하든지 어느 언어에다가 병합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 될 것이냐, 이런 요소도 되는 거라고. 그때 뭐 아무개나 덤벙덤벙하니 뭐 자료도 아무것도 안 보고 아이 뭐 저쪽 언어다 해서 여기 덥석 저기부터 덥석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바로 이 문제를 의논했고 중국이 이 문제를 고민했거든. 고민했는데 결론적으로 낸 것이 대한민국의 언어를 갖고 검토를 했는데 대한민국 언어를 낳고 조그만 나라에서 뭐 되겠나 하는 것 때문에 옆에 바로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언어를 낳고 미국의 언어 영어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배우는 노트 같은 이런 거 책, 어디 초등학교 책 보면요, 오히려 중국어인데 중국어가 없고 전부 다 영어 표기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어인데 영어 표기로 되어 있다. 아주 독특한 지금 고민 현장에 어릴 때부터 지금 언어를 하나의 지금 뭐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 내가 볼 땐 분명히 잘못 잡았다 보는 거지. 분명히 영어를 붙잡은 것이 잘못 붙잡았다. 지금 영어하고 막 미국 사람하고 미국하고 막 대립하는 이런 각도로 있는데 언어는 미국의 그 구조가 막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주 골치 아픈 중국의 어떤 내부적인 내용이에요. 언어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우선 이 언어하고 문자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잠깐만 해야 돼요. 나중에 결론은 뭐 하나 정리를 같이 합시다. 언어가 언제부터 됐을까? 이거는 내 한 사람이 언어와 문자 부분에 그래. 내 한 사람이 자라오면서 언어를 먼저 쓰느냐, 문자를 먼저 쓰느냐,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어릴 때의 말은 문자를 글자로 못 써도 말은 해요. 그러면 언어가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 언어가 먼저 있고 문자가 나중에 왔다.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전체를 봐가지고 언어가 먼저다, 문자가 나중이다 할 수 있는 시점, 그 기점, 언제로 끊을 수 있느냐?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문자다 하는 그 내용은 그림이라 벽화라 같은 데 나와서도 그림으로 형태로 나중에 그림도 이제 결국 관계되는데 동굴의 벽화 이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문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형상이란 이런 게 전부 다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 지금 보면 완전히 그림이죠. 그림인데 이것이 문자로 해서 우리 인류사에서 이렇게 넘겨지는 제일 초기에 넘겨지는 그냥 써서 있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 이게 글자다 하고 넘겨지는 정말이 요즘 종이지만 옛날엔 종이가 나오기 전이니까 제일 첫 번째 형태가 토판이란 말이에요. 토판. 토판. 마치 이런 책판, A4 용지 같은 이런 판에다가, 양각으로 했든지, 음각으로 했든지 해서 이 글자로, 형태로 남아있는 그것을 문자의 초기 형태라 그래. 그럼 여기서 우리 보는 거죠. 토판이 문자로 남겨져 있다라고 볼 때는, 우리가 그거 볼 때는, 언어하고 같이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언어가 먼저다. 문자가 토판으로 남겨졌다 할 때는 우리가 딱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언어의 양이 토판에 기록된 문자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에 문자가 나올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즉 돌아다니는 언어를 쓰고 있는 언어를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일부로 가지고 돌아다니는 말에 어떤 기록을 남겨야 될 토판이 필요한 부분에서 들어가는 양은 아주 적은 줄여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토판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분명히 언어는 먼저 있었다, 문자는 나중에 있었다 했을 때 토판에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러면은 토판에 기록된 문자가 처음으로 시작되어 간 거로, 문자가 시작되어 간 거로 우리가 볼 때에 인류사에서 토판의 문자가 남아있을 때에는 언제였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를 기록해야 될 이유, 이것이 분명하고, 언어가 아무리 많아도 기록해야 되겠다, 토판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의도를, 어떤 필요성을 안 느끼면은 절대 문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으로 토판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어떤 필요성, 아주 그 방법도 찾아야 되고, 토판이라는 것이 되는구나, 문자 형태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여기는 굉장히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서 토판으로 남겨진 시대는 토판으로 남겨졌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예요. 토판으로 남기시니까. 만약에 노아 홍수 이전에 문자가 있었다 그러면요, 토판이니까 물에 다 썰려버리지 흔적도 없는 거예요. 흔적도 없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토판으로 통해서 문자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어는 노아 홍수 이전부터 있었다 되어지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자는 분명한 시작은 노아 홍수 이후다, 여기 되는 거고, 언어는 나오잖아. 언어는 언제부터 되어졌을까? 언어는 애들이 태어나면서 언어를 바로 시작하느냐? 바로 못 시작해요.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 사람들끼리 말을 안 하는데 사람이 말할 수 있나요? 절대 말 못하죠. 우리 인간은 그저 그런 거예요. 말이라는 게 아무나 한다고 해서,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데 내가 말할 수 있나요? 절대 말 못하는 거예요. 말이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말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토판이 기록되어져서 노홍수 사건까지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분량의 말이 거기는 있단 말이야. 거기는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앞에 언제부터 말이 되어졌을까?
말을 할 줄 모르던 인간이 언제부터 말을 하게 됐을까? 한 개인부터 시작했어. 어릴 때부터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차츰차츰 말하는 부모가 있어서 말을 자꾸 시키고 말을 해보고 서로 소통이 되니까 그 말을 자기가 딱 입력을 해서 요런 말을 할 때 내가 행동을 어떤 행동하고 딱 연결되는구나 탁 세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씩 익혀져 가지고 나중에 말로 가지고 문장을 만들든지 뭐 다양한 표현을 하든지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언제부터 했을까? 인간이 인류사에서 제일 먼저 그거는 일단은 인간이 존재를 해야 돼요. 존재를. 인간의 존재로부터 말을 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말한다는 건 아니고. 그 말은 인간이 있는 건 되는데 말은 그럼 어디서부터 인간이 말을 아무것도 안 들으면 못하는 인간이 말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여기는 모든 인간들이 무조건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인간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꿈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꿈속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다 듣는데 바로 그런 대화 내용 자체가 사람이 내가 들은 대화를 하지 거기서 영어로 이야기해봐야 내가 뭐 생판 알아듣나요? 그러면 인간이 말을 한다. 꿈속에서도 말을 듣는다. 이 꿈속에서 듣는 언어가 누구에서 처음 인간이 누구한테서 들었겠어?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생시에도 똑같아. 꿈이나 생시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화가 되어지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 결국 인간의 입에서 말이란 말이에요. 이 중요해요. 이거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말이 언어가 형성은 인간이 지어지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인간들끼리 소통이 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게 오래된 축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다가 문자가 나올 때에 쓰던 언어를 문자로 쓴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사건에 관계되네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토판에 기록해야 될 그 필요성. 아직 문자도 없는데 노아 홍수 사건을 경험한 노아가 볼 때는 이런 내용을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나왔을 수 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됐을까? 1, 2년 만에 될까? 100년 만에 될까? 문자 하나 나오고 문자가 소통되어질 때는. 그래서 노아의 나이가 노아 홍수 후에 350년 있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때문에 토판으로 기록해서는 어떠한 기록으로 남기려든 문자가 있으니까 문자 내용을 언어가 있으니까 언어 내용을 문자로 남기려는 노아의 노력으로 인해서 문자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런데 또한 문자가 시작될 즈음에서 마침 그때에 바벨탑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하고 노아 홍수 사건은 전혀 별개인데 노아가 문자 만드는 것 같아 버려서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막 흩어지니까 노아로 인해서 만들어진 문자가 이제는 뭐 각 나라 각국에다가 각 민족 종족 단위로 형성되어지는 문자 형태를 가지고 각각 흩어져서 그것부터 자기들 거 우리 거 우리 문자 흩어지는 문자의 다양한 파급 효과가 파생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보는 거죠. 언어는 비슷한 언어를 가면서 그 문자를 만드는 것은 마치 그림을 사람마다 이런 내용은 이런 그림을 쓰겠다, 이런 그림을 쓰겠다, 토판에 하겠다, 머리가 또 토판에 찍어낼 때는 또 어떤가 찍어내겠다, 이런 발달, 이런 과정이 이제는 노아 이후로 흩어져서 각 나라 단으로 형성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나중에는 이제 기록으로 우리 역사 인류사에서
기록연대라는 말이 있어. 기록연대. 인류사를 그냥 옛날에는 그냥 고대, 옛날에 뭐 이래 치고 그냥 기록으로 남지 않은 때를 문서 이전의 시대, 안 그러면 기록 이전의 역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기록 시대의 역사는 언제로 보느냐 이거예요. 전 인류사에서 기록으로 되어질 때의 역사를 공칭적으로 인정을 하는 내용은 기원 후로 보는 거예요. 기원 후. 그게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또 물론 노홍수 이야기 다 지나가서 이거는 기록 역사입니다. 기록 역사. 인류사에서 기록 역사 할 때는 반드시 BC AD를 언급을 합니다. BC AD가 그냥 우연히 BC AD가 아니고 역사, 인류사의 기록을 인정하느냐. 그 이전의 기록은 그냥 하나의 전설로 보든지 그냥 고대 역사다. 이렇게만 연결해버려도 무방할 정도로 BC 같은 경우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는 기록 역사 이전으로 보고 AD, 기록 역사 이후에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주의 해에 전부 다 예수님하고 관계돼요. 크라이스트 도미니, 다 예수님하고 관계돼요. 도미네, 주의 해, 도미니, 소유격, 도미니, 라틴어,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입니다. Before Christ는 영어죠. 예수님하고 관계된다. 기록 역사. 인류사 이런 게 오는데, 그러면 기록 역사 이전에 비포에 있었던 역사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인류사에 계속해서 보급되는 것은 성경으로 통해서 구약 성경이랍니다. 구약 성경. 그 연대에 기록물이 없느냐? 많이 있죠. 중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넘쳐나는 거예요. 바빌론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애굽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건 역사가 있어도 보급이 안 되지, 보급이. 근데 성경은 그 기록 역사 이전의 내용을 보급, 보존, 알려지는데 성경처럼 완벽한 상태로 알려지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 부분의 인류사를 전체로 두고 언어를 통해서 문자를 보고 하더라도 이런 자료, 기록 역사 이전에 있는 그 자료가 지금도 누구나 보편적으로 있을 정도로 이거는 공인이 되어 있는 거다. 이 성경은 역사물로서 공인이 되어 있는 거다. 인류사 전체가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 책이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인류사의 기록 역사 이전의 역사물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굉장하게 알려져 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해라. 이거예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글과 다른 그 언어의 차이 되겠죠. 이거는 아까 문자로 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언어를 볼 때 어떤 형태를 볼 때는 모든 언어가 다 전에는 언어가 처음 문자가 나올 때는 언어에 의해서 문자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문자에 의해서 언어가 구속되는 거예요. 제한된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의 언어다. 한글이면 한글, 일본어면 일본어, 중국이면 중국어. 이렇게 되어질 때 거기서 새로운 언어가 막 다른 데서 외래어가 나와도 그 언어 속에 들어가면은 이미 되어 있는 문자 틀에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 맞니 안 맞니, 이 철자가 맞니 안 맞니 제한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는 한글 외에 모든 언어는 바로 문자 언어란 말이에요. 문자 언어. 다 언어는 여기는 문자 언어래요.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언어냐? 소리 언어예요. 소리 언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글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언어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전 세계가 앞으로 하나의 언어로 나아간다면 지금 계속 언어가 계속 사정되는 언어들이 있고 힘을 잃고 전에는 강성했던 언어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헬라어 다음에 라틴어인데 로마 제국 시대는 라틴어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지금
라틴어 몰라도 얼마든지 활동하는 것이 인류사예요. 그럼 라틴어는 죽는 언어라, 죽는 언어. 영어는 앞으로 안 그래도 될까? 영어도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라틴어 중에서 프랑스어가 굉장히 힘을 얻었는데 프랑스어 도이치어가 뭐 안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영어가 나오면서 불어가 죽고 독일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영어가 죽을까 안 죽을까? 이 중국이 이제 고민해야 될 거예요. 영어라 해갖고 막 붙잡았는데 자기들이 뭐 영어가 돼버리고 아예 뭐 영어를 써버리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겠지만은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럼 자꾸 언어가 죽어요. 쓰던 언어가 죽어요. 왜 언어가 죽느냐? 요소가 있는 거죠. 즉 언어가, 전 세계 인류가 언어가 지금 하나로 계속 좁혀지는 거예요. 좁혀지면서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문자로 기록된 언어는 지금 현재 활용하는 언어가 자꾸 보급되어지는 이런 요소에서 문자로 된 건요, 제한이 너무 많아요. 문법이 계속해서 따라가서 바뀌어야 되는데 문법 바뀔 시간도 없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불편해. 문자 언어는 불편하다. 그러니까 자꾸 편리한 쪽으로 바뀌어오면서 지금 문자 언어의 어떤 정점에서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 시대가 지금 맞이한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 인터넷 시대나 컴퓨터 시대를 통해서 문자는 더욱더 축소되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통제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국가가 이걸 정부 단위로 통제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쓰기 쉽고 자판 굴리기 쉽고 빨리빨리 어떤 번역이 쉬운 이런 언어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장점이 어느 언어냐? 한글이죠, 한글. 이건 뭐 부인 못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지금 아직까지 소위 말하면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썩은 동태 눈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썩은 동태 눈깔. 하는 행동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은 왜 영어에 그렇게 기를 쓰고 뭐 유학을 간다 뭐 애들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때문에 뭐 어떤 토익 뭐 시험 어떻게 요거 때문에 막 쩔쩔매고 말이야. 그 시간을 그래 보내요. 그렇게 썩은 동태누이라는 거죠. 그것이 해야 될 내용의 방향을 지금 제대로 못 잡고 딴 데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비유하자면 썩은 동태누이라고 하는 거지. 젊은 사람이 그런 자세로 갖고 있다. 한참 눈을 또 부릅뜨고 지금 막 세상의 어떤 방향을, 세상 물정이나 앞으로 인류 전체가 가는 방향에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냥 해도 해야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 건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자꾸 영어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의 타문자하고 다른 이 요소가 소리 언어고 문자 언어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하나가 요소가 뭐냐면 한글에만 있는 이게 존칭어가 있어요. 존칭어. 한글에는 유독히 존칭어가 있어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기이하다 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 이건. 왜 우리는 존칭어가 있을까? 왜 우리는 소리 글자일까? 소정당이 만들 때 한글이 없었으면, 언어가 없었으면 문자로 못 나오는 거예요. 형태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훈민정음 배울 때 하잖아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발표할 때 백성이 쓰는 말이 중국과 달라서, 이게 중국이 그 언어 표현이 얼마나 표현력이 많은데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달까? 존칭어 때문에 달라요. 존칭어를 표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소리 글자로서 나타난 이 존칭어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중국에서 없으니까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존칭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인간들끼리 하는 언어 같으면요, 다른 문자는 전부 다 인간들끼리 할 수 있는 언어로 다 바뀌었는데
인간들끼리 하는 언어면요, 존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끼리 하는 언어면, 소리 글자에서 존칭가 남을 수 있는 요소는요, 바로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화할 때,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요, 존칭을 안 붙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게 존칭을 안 붙이고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한글의 독특감, 한글의 특이성을요, 여기서 분명히 찾아내요. 두 가지만 하고, 한글과 타문자 요 두 가지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세 번째, 춤, 그림, 음악, 이런 거, 아까 본래돌에서 어떤 이런 제사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다. 이 내용은 오래된 지금 춤하고 지금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는 게 오래된 내용이 기록물에 나오는 춤이나 그림이나 이 전부 다요 문자하고 관계되든지 언어하고 관계된다. 이것이 지금도 있는 것은 바로 볼라도레스 같은 것도 있지만은 저 동남아 필리핀이나 태국 제가 여행을 분명히 해갖고 하긴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 보면은 장대를 갖고 장대 두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이 두 팔로 갖고 장대를 이렇게 벌단 높이다 하고 저쪽에서 한 사람이 있고 또 요 양옆에 또 두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어갖고 안에는 네모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네모잡이 안에 사람이 거기서 네모잡이 안에 들어갔다 밖으로 나왔다 하는 이 춤이요. 이게 문자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문자. 그래서 이게 아까 AD, BC 할 때쯤 되면은 인도에 가서 이런 춤을 발달시킨, 춤을 통해서 언어를 계속 전달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 춤추는 여자들이 춤을 추는데 인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냐, 춤추는 여자, 유태인으로 해요. 유태인. 중국의 한자를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사각형에 있다. 사각형 안에 있는 글자들이에요. 중국의 글자는. 요 중국의 글자들이 이제는 춤추는 여자들이 나타내는 하나의 형태를 그 안에서 나타내기도 하고, 상형 문자니까 어디서 그림 같은 걸 보고 사각형 안에 집어넣는 이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춤, 그림, 음악, 제사장,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음악이라 하는 이런 요소를 갖고 뭐 찬송가도 있고 뭐 그림에 뭐 명화도 있고 이래 쭉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언어에서 파생되어 온 여러 가지 문자의 일종이기도 하고 어쩌면 기술적인 테크닉의 어떤 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치우친 내용이기도 하다, 이래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